백현우는 구치소 안에 갇혀 있으면서도 평소에 하던 운동을 게을리하지 않았고 푸시업을 연속 300개를 해내며 이두박근과 삼두근을 단련하고 있었습니다. 백현우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혜인이가 좋아하던 내 팔뚝 근육, 이 근육 없어지면 속상해할지도 몰라. 열심히 운동해서 잘 유지하고 혜인이 보러 가야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구치소에 갇혀 있는 만큼 평정심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백현우는 심적인 동요가 전혀 없이 온갖 자료들을 감방 안에 펼쳐놓은 뒤에 윤 대표의 비리를 찾아내기 위해 자료 정리에 열중할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홍만대 회장의 지분 21%를 가져오게 된 홍씨 오너 일가의 지분이 34.7%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은성보다도 지분이 약간 많은 상황이고 아무 걱정 없지 않느냐고 이야기했습니다. 백현우를 만나러 접견실에 온 김양기도 바깥일은 자기가 알아서 할 테니 백현우에게 구치소 안에서 너무 걱정 말라며 안심을 시켜주는 말을 건넸습니다. 현우야, 혜인 씨 수술도 잘 됐고 홍만대 회장님 주식도 가져왔어. 넌 그냥 잠깐 쉬러 왔다고 생각하고 아무 걱정하지 말고 나만 믿고 있어. 하지만 백현우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원래 홍범준 5.3%, 홍혜인 3%, 홍범자 2.1%, 홍수철 2.2%, 김선아 1.1%로 오너 가족의 지분은 모두 합쳐서 13.7%밖에 되지 않았고 홍만대 회장의 지분을 가져오면 34.7%이라서 소액 주주 지분 34.3%, 은성의 지분 31%보다 근소하게 앞서면서 일대 주주가 된 상황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상속세였습니다. 백현우가 김양기에게 말했습니다. 양기야, 홍만대 회장님 돌아가시기 전에 검찰 조사 압박이 들어왔을 정도로 지금 정권 눈밖에 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세청이랑 검찰 모두 상속세 여부로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볼 거야. 윤 대표가 자기 지분이 더 적어진 상황에서도 저렇게 여유 부리고 있는 것도 어쩌면 상속세를 내고 나면 오너가의 지분이 소액 주주들의 지분을 다 합친 것보다도 더 적어진다는 걸 염두에 두고 있는 걸 거고. 김양기는 그제야 상속세를 놓쳤다는 걸 기억해냈습니다. 상속세를 내고 나면 홍씨 오너 일가의 지분은 지금보다 형편없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 전에 윤 대표를 자리에서 끌어내든지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백현우는 얼굴을 가까이에 붙인 채 진지하고 작은 어조로 말했습니다. 양기야, 분명 윤 대표가 놓친 게 있을 거야. 미국에서부터 적대적 인수합병이라면 누워서 식은 죽 먹기처럼 해왔던 윤 대표지만 내가 알아본 바로는 결국 꼬리가 잡혀서 글로벌 시장에서 쫓겨오다시피 한국으로 도피한 거란 이야기가 있더라고. 그때 한국에서 미국으로 유학 온 어떤 박사 하나가 윤 대표의 잘못을 낱낱이 밝혀서 미국 글로벌 시장에는 발도 못 붙이게 만들었다는데 그 사람하고 연락 좀 해볼 수 있을까? 김양기는 알겠다고 말했습니다. 백현우는 은성이 철두철미하게 온갖 법망을 피해가면서 퀸즈의 주식을 확보해 나갔지만 반드시 빈 구멍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은성의 잘못을 찾아내기 위해서 미국에서 전문가를 불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백현우는 구치소에 갇혀있는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고 은성의 약점을 찾아내는 기회로 탈바꿈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은성이 워낙 꼼꼼하게 준비한 탓에 그 구멍을 찾기란 쉽지가 않았습니다. 5% 룰에 걸리지 않게 타인과 타 투자사 3곳 명의로 퀸즈그룹 주식을 4.9%씩 총 14.7%를 확보했기에 공시의 의무를 지지 않았던 은성이었고 자료 자체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양기의 간절한 이메일 한 통 덕에 드디어 미국 월가에서 근무 중인 한국 태생 박사 출신의 주식 전문가가 한국행 비행기를 타고 오고 있었습니다. 백현태는 두봉 건물의 1층 자리를 백미선에게 양보했고 백미선의 남편 조세호를 어떻게 혼내줄지 분노해서 씩씩대고 있었습니다. 백미선처럼 영어를 할 줄 모르는 백현태는 번역기를 돌려 조세호의 내연녀 제니퍼리에게 할 말을 적고 있었습니다. 내용은 대략 이러했습니다. 내 누나가 남편 뒷바라지를 몇 년을 했다. 남편 박사 학위 학비랑 아들 학비 되느라 제대로 된 옷 한 벌 산 적이 없다. 우리 누나가 불쌍하다면 누나 남편이랑 헤어져라. 백현태 옆을 지나가던 백미선이 영어로 뭔가를 연습하며 말하고 있는 백현태를 보고 너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백현태는 오지랖 부린다고 누나한테 혼날까봐 자기가 누나 남편 내연녀와 대화하기 위해 영어를 연습하고 있는 건 비밀로 했습니다. 백현태는 이럴 때 똑똑한 동생만 있었더라면 영어로 말하는 건 문제가 없었을 거라면서 하필 이럴 때 구치소에 가 있는 백현우의 빈자리가 이렇게 크게 느껴질 수가 없었습니다. 백현우가 이혼하겠다고 선언했을 때 백현우의 이혼을 막기 위해서 누나와 힘을 합쳐 서울에 갔던 기억을 떠올리며 이럴 때 동생 백현우가 함께 있었다면 백현우와 힘을 합쳐 누나 백미선의 이혼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워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날씨도 점점 추워지는데 백현우는 잘 있을지 동생 걱정이 되기 시작한 백현태는 퀸즈 주식 한 주를 팔아서 백현우에게 영치금으로 넣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한 주를 아들 호열에게 증여했습니다. 그때 백현우의 벤츠 스포츠카보다 더 새끈한 페라리 스포츠가 한 대가 용두리에 도착했습니다. 좋은 차만 보면 정신을 못 차리는 백현태의 아들 호열이가 페라리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아내는 조세호와 웬 미국 여자가 타고 있었습니다. 호열이는 짧은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헬로우, 나이스 투 미츄. 백현태는 웬 낯선 사람들과 인사를 하고 있는 호열이 근처로 다가갔습니다. 호열이 너 여기서 뭐해? 이 차는 또 뭐고? 백현태는 몸을 숙여 차 안을 들여다봤고 그 안에는 백미선의 남편 조세호가 운전대를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백현태는 조수석에 앉은 제니퍼리를 보고 황당해서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님이 미친 거 아니야?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내 연녀랑 와. 내가 그냥 맞짱을 떠버릴까. 백현태가 흥분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사이에 조세호가 차에서 내려 백현태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제 매형 보고 인사도 안 하는 거야? 그동안 어떻게 잘 지냈어? 누나는 나한테 뭐 화가 난 건지 전화해도 안 받더라고. 백현태는 뻔뻔하게 말하는 조세호를 보면서 방방 뛰면서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매형,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매형보다 나이가 많아도 매형이란 이유로 꼬박꼬박 존댓말도 쓰고 그렇게 잘했는데 바람을 펴요? 매형 혼자 와서 싹싹 빌어도 모자를 파네. 내 연녀까지 떡하니 같이 데려오고요? 조세호는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면서 제니퍼리는 이미 다른 사람과 결혼한 여자이고 자기와는 헤지펀드를 공동 운영하는 CEO라면서 제니퍼리를 백현태에게 소개했습니다. 제니퍼리가 차에서 내리자 백현태는 그동안 준비했던 영어를 말했습니다. 하필 할 줄 아는 영어라고는 어제 번역기를 돌려서 외웠던 문장이 다였고 얼떨결에 그 문장을 통으로 말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내 누나가 남편 뒷바라지를 몇 년을 했다. 남편 박사 학위 학비랑 아들 학비 되느라 제대로 된 옷 한 벌 산 적이 없다. 우리 누나가 불쌍하다면 누나 남편이랑 헤어져라. 백현태의 알 수 없는 영어를 알아들은 제니퍼리는 그녀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너무 불쌍하다면서 잘해주라는 말을 덧붙이고는 자기는 용두리 산책 좀 하고 오겠다면서 차에서 내려 다른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180도 변한 조세호의 모습을 본 백미선은 도대체 미국에서 박사 공부 안 하고 뭐 한 거냐고 화부터 냈습니다. 학교 안 다녔으면 내가 보내준 학비는? 다 날려먹은 거야? 그러자 조세호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날려먹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그걸 시드머니 삼아서 주식 투자를 했고 그게 대박이 나서 미국 헤지펀드 오너가 됐고 자기한테 말해주고 싶었는데 너무 화낼 것 같아서 이제야 고백하는 거야? 자기야, 그동안 고생 많았어. 자기 이제 미용실도 쉬고 놀러만 다녀. 조세호가 글로벌 투자자로 대박이 났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은 백미선은 너무 기뻐 하늘을 날 듯했습니다. 남편을 타지에 보내놓고 혼자 기러기 엄마로 고생했던 지난 세월을 보상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똥 묻은 500만 원짜리 구두 대신 백화점에 가서 진짜 내 구두도 사고 호강할 일만 남은 것이었습니다. 조세호는 한도가 없는 블랙카드 한 장을 백미선에게 턱하니 안겨주고 자신은 자기에게 메일을 보낸 한 변호사를 만나고 와야겠다면서 서울로 향했습니다. 백미선이 백현태에게 말했습니다. 현태야, 두봉 건물 1층은 너 써라. 조세호는 김양기를 만나서 사회이사들이 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퀸즈그룹의 주식 9.6%를 찾아오고 소액 투자자들을 움직여서 정기주주총회 때 은성을 대표 자리에서 해임하는 안건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조세호는 자기가 이전에도 은성의 도덕적 해이에 질려 그를 오너 자리에서 내려오게 한 적이 있다면서 걱정 마라는 이야기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한국 소액 주주들과의 접촉이 없었던 조세호는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을 어떻게 설득할지 난감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한편 두봉빌딩 1층 자리에 복싱장을 확장 오픈할 생각에 신이 난 백현태는 우연히 퀸즈 소액 주주 대표를 맡은 사람을 찾고 있다는 조세호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백현태가 말했습니다. 지금 저를 찾고 계신 건가요? 조세호는 그제야 백현태가 퀸즈 소액 주주 클럽의 대표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백현태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들 백호열과 함께 정기주주총회에 갔습니다. 하지만 떨려서 한마디도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백현우와 홍씨 오너 일가를 위해서라면 용기를 내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멍석을 깔아주니 한마디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때 백현태를 따라온 호열이 손을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퀸즈 주식 한 주를 보유하고 있는 용두초등학교 학생 백호열입니다. 윤 대표님의 해임안을 건의합니다. 키가 130cm도 안 되는 꼬마 아이의 해임안 발의의 장내는 폭소가 터졌습니다. 이렇게 어린 아이한테도 신임을 받지 못하는 윤 대표가 대표 자리에 계속 있는 게 맞냐는 주주들의 여론이 형성되었습니다.
은성은 그렇게 조세호와 백현우, 백호열의 노력 덕분에 회장 자리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